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쌤튜브 우승렬입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방금 올려놓은 이 헤드폰이 샹그릴라 브랜드는 하이파이맨이라는 회사 제품이고요. 요렇게 합계가 약 6천만 원, 5, 6천만 원 정도, 6천만 원에 가까운 5천만 원 이 엄청난 헤드폰을 잠깐 들어봤습니다. 잠깐 저도 어디 이상향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못 나올 뻔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헤드폰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릴 텐데요. 워낙에 화제가 된 제품이고 저희가 무슨 헤드폰을 때마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다루고 있는 뭐 그런 채널은 아니니까 그걸 다 다루고 뭐 그러진 않지만 이렇게 좀 하이파이적으로 다뤄봐야 될 제품, 굉장히 이거는 뭐 헤드파이건 하이파이건, 헤드폰을 좀 헤드파이라고 부르니까 그쪽에 상관없이 꼭 다뤄봐야 될 중요한 제품들이 가끔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특히 지금 그런 이슈거리가 된 제품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스위스에 있는 거기 시청실 외에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여기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을 해서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스위스 가서 듣는 거 아니면 여기밖에 없어요. 이 영상이 끝날 때 제가 안내도 해드릴 테니까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이파이맨이라는 회사는 중국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처음에는 헤드폰 하는 이쪽 위주로 조금씩 알려지다가 어느 순간 이거는 대륙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고 소리 자체의 품질이 엄청나다 해서 헤드폰을 하는 분의 반경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헤드폰만으로 음악을 듣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까지도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입니다. 일반 하이파이를 한다는 의미 중에는 헤드폰으로 늘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뭐 모니터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기타 헤드폰을 이용해서 하는 뭐 이런 음악 감상, 비교 청취 이럴 때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하이파이맨이에요. 참고로 저도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 회사의 H400i를 몇 년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용도가 음악 감상용이 아니라 모니터를 할 때 써요. 유튜브 촬영한 거 모니터 할 때, 음악 들어볼 때 뭐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 용도로. 하이파이맨은 중국 분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중국 회사겠죠. 팡비안이라는 분이 만들었죠. 종종 인터뷰도 등장하고 이쪽에선 꽤 유명한 분이죠. 이쪽 헤드폰계에선 뭐 거의 황제 같은 분이고, 2007년에 생겼어요. 회사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원래부터 지향하는 거는 헤드폰부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포트폴리오도 넓고 아예 하이엔드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런 좀 후발주자이면서도, 아시겠지만 헤드폰은 주로 독일계, 그 다음에 영국계, 미국계, 그리고 거기에 끼어든 일본계, 이런 회사들이 주류가 돼서 꾸준히 모든 제품들 포트폴리오 넓혀가면서 신제품들이 아주 수시로 등장하는 이런 시장이 헤드폰 시장이잖아요. 헤드폰과 이어폰. 거기에 굉장히 특이하게도 그냥 공급을 하는 OEM, ODM을 하는 회사가 아닌 실제 자체 브랜드로 등장한 회사 중에 중국계 중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하이엔드까지 진입한 회사가 바로 하이파이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품을 이렇게 보면 라인업이 몇 개 있지만 저희가 아는 대부분의 이런 하이파이적인 차원의 그 정도 상급 제품들은 레퍼런스 라인업에 다 모든 제품이 몰려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레퍼런스 라인업에 있는 제품만 한 25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는 계속 시리즈별로 이제 H2 시리즈 뭐 1000도 그렇고, 미국 평론가들이 특히 스테레오파일 같은 잡지에 보면 봄, 가을로 하는 추천 제품에 항상 A 클래스에 올라 있는 제품, 특히 바로 전에 이 제품이 나오기 전에 플래그십이었던 서스바라 같은 제품은 그게 한 600만 원대 이런 제품인데 스테레오파일 여전히 A 플러스 등급에 올라 있습니다. A도 아니고 A보다 상급, 이거는 A 클래스 추천을 넘어서는 제품들이다. 그 등급이 이제 A 플러스 제품을 이제 디지털 등급에 가끔 두는데 헤드폰에도 A 플러스 등급이 있고 거기에 올라 있는 제품이 서스바라라는 제품입니다. 여하튼 이런
미국인들한테도 환영을 받는, 또 미국 평론가들이 레퍼런스로 많이 쓰는 제품이 바로 하이파이맨이라는 브랜드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 그 회사가 플래그십으로 아주 엊그제는 아니고 한 3년 전쯤, 그때 처음으로 한 3, 4년쯤 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그 하이파이 페어에, 그러니까 이런 헤드폰 페어가 아닌 하이파이 페어에 등장을 했어요. 샹그릴라가 아까도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한 6천만 원대에 가까운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 가격이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6천만 원 등급의 제품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하이파이맨에서 그런 제품을 만들었다는 게 화제가 됐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1,000만 원 미만이었는데 그거를 훌쩍 뛰어넘는, 참고로 그래서 그거는 헤드폰 가격만 아니고 이 헤드폰 앰프와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헤드폰 앰프와 헤드폰 이 조합의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걸 굳이 나누자면 헤드폰이 한 2천만 원, 그다음에 앰프가 한 3천여만 원 이 정도 되는, 뭐 그렇게 합계가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 제품이 뭐가 그렇게 특이하냐 그러면, 특별하냐 그러면, 보통 보면 헤드폰의 종류를 뭐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분류하고 뭐 그렇게 얘기할 자리는 아니지만, 그 헤드폰 중에 이 소위 이렇게 밀폐형들 있잖아요. 뭐 이제 그건 오버이어도 있고 이렇게 완전 온이어도 있고 굉장히 여러 스타일들이 있고, 주로 이제 오버이어라고 해서 완전히 귀를 꽉 덮어서 밖에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오는 이런 제품들이 주로 음악 듣는데 이제 많이 쓰이는, 헤드폰이 고유 영역을 갖는 부분들의 이제 주요 형태인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오버이어 형태인데, 그 등급을 뛰어넘는 제품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설의 그 제나이저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스탁스 같은 제품들, 이런 회사들이 이 하이엔드 헤드폰, 스피커를 능가할 만한 소리를 만들어 보자고 만들었던 제품들이 대부분 그런 일렉트로스테이틱, 그러니까 정전형 얇은 판넬로 만든, 정확히 말하면은 그런 우리가 하는 그것도 일종의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판넬을 둬서 그걸 진동판으로 떨리게 만드는, 거기 정전기를 해서 전류를 흐르게 해서, 항상 바이어스 전류를 흐르게 해서 그걸 떨리게 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스피커도 뭐 쿼드 같은 회사는 그렇게 해서 일세를 풍미했다고 이제 종종 표현하죠. 그런 걸 헤드폰으로 축소시켜서 만들었던 게 바로 정전형 헤드폰의 시작이었는데, 정전형 헤드폰들이 일반 헤드폰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일반 헤드폰 앰프나 이런 그냥 아무데나 앰프에 꽂아 소리가 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전형이라는 타입 자체가 굉장히 많은 전류 전압으로 구동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수치가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0에서 한 600와트, 600볼트 이 정도의 전압을 흘려줘야 이게 작동하는, 이 진동판이 울리는 그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방식이라서 이렇게 전용 앰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작은 예산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럼 그렇게 하면 소리가 좋으냐? 소위 정전형이라고 하는 게, 그 하나는 방식의 이름이고 하나는 형태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전형, 이게 일렉트로마그네틱, 일렉트로스테이틱 방식이라고 하게 되면 가운데 진동판을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양쪽을 고정한 채로 판이 이렇게 앞뒤로 출렁거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의 고막까지 움직이는 방식이라서 이쪽이 열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막힌 채로는 소리가 나질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소리가 나긴 나는데, 원래 그 소리의 정확한 떨림까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진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쪽이 열려 있어서 오픈형하고도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오픈형 중에도 뭐 일렉트로스테이틱이 아닌 방식도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오픈형 그러면 개방형 뭐 이렇게 부르면, 안에 이제 정전형인가, 얇은 막을 쓰는 방식인가 보다, 최소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소리가 밖에서 들려요. 하이파이맨의 제품들이, 제가 한 제품들은 대부분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레퍼런스 시리즈들은 대부분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뭐 일렉트로스테이틱이 아닌 일반 막을 울리는 제품들도 이쪽이 개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일렉트로스테이틱은 그보다 좀 더 좋은 재질을 쓰고 좀 더 그 정교한 떨림이 울려서, 그래서 당연히 더 많은 설계가 투입이 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아는 그 나노 입자 있잖아요. 진동판의 재질이, 우리가 아는 일반 진동판 그 얇은 플라스틱 막에다가, 굉장히 얇은 막이에요. 방막에다가 그 나노 입자를 입혀서 그 신호가 들어갔을 때
아주 미세한 떨림까지를 떨릴 수 있게 만든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헤드폰의 이 대역은 워낙에 일반 스피커하고는 좀 서로 개념이 다른데 7Hz부터 낮은 대역은, 그 다음에 높이는 120kHz 이 정도 대역을 냅니다. 근데 헤드폰 일반 헤드폰들도, 이런 밀폐형 헤드폰들도 수치를 보면 막 6Hz 막 이렇게 나오는, 높이는 막 100kHz 쉽게 넘어가는 이런 헤드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역의 넓이하고 상관없이 이 일렉트로스테이틱 방식은 굉장히 좀 쉽게, 조금 더 약간 오버해서 말하자면 그냥 스피커를 그냥 귀에다 갖다 붙였다고 그렇게 보셔도 무관한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헤드폰하고 스피커는 원래 서로 구현 세계가 다르고 용도가 다르다고 저는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헤드폰의 장점은 헤드폰의 구조상 이 스피커, 사람이 이게 스피커를 들을 때 그 그림으로 그려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양쪽 귀로만, 왼쪽에 있는 스피커는 왼쪽 귀, 오른쪽 스피커는 오른쪽 귀로만 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도 왼쪽 귀로 들리는 신호가 100%가 아닌, 오른쪽 귀만큼이 아닌 한 60, 70%가 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머리가 막고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왼쪽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를 오른쪽 귀에 가눌 때 사람 머리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헤드폰의 원리가 그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소리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왼쪽 귀, 오른쪽 귀의 상황을 머리가 막지 않은 채로 들려주게 하자는 게 원래 헤드폰의 그런 제작 원리였어요. 제작 그 취지였다는 게 그렇다는 거죠. 좀 더 정확한 소리를 듣자. 하지만 만들어 놓고 보니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 사람 머리가 가로막는 현상은 해결했는데 이 룸 어쿠스틱, 소위 공기를 울려서 내는 소리, 그거는 구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진동판하고 사람 고막 사이가 불과 1cm가 안 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굉장히 근거리의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극명한 소리를, 바깥 소리를 밀폐시킨 채로 듣기에 모니터하기엔 상당히 유리하고 좋은 방식인데, 일반적인 음악을 듣는, 자, 오케스트라가 앞에 펼쳐지는 소리, 이거는 요 작은 진동판과 그 고막하고의 아주 짧은 거리를 가지고는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해 보자고 헤드폰으로도 우리 한번 여기까지 들어보자라고 해결했던 가장 앞서간 방식이 이런 지금 같은 그런 정전형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에어리한 소리, 저희가 종종 표현하지만 이런 스피커에서 나오는, 스피커를 돌아 나오는, 실제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공기의 울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게 좁은 채로 이렇게 밀집된 소리가 아니라 전체 공간을 이렇게 감싸오는 듯한 소리.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그런 걸 앰비언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게 원래 음악 신호에 있단 말이에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사람이 저 멀리서 노래를 하면 사람 목소리만 들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울려오는 그런 공기의 울림이 그 전체 소리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만, 옆에 소리를 다 빼고 이것만 추출해서 들려주는 게 우리가 듣는 음악이 아니라, 그 옆에 울려오는 소리, 공기의 그런 불규칙한 울림까지도 그게 다 들려야지 사실은 우리가 듣는 음악 정보란 말이고, 그게 음원에 다시 들려 있어요. 그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음원도 똑같이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홀에서 녹음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 전체를 듣는 거는 스피커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지금처럼 오픈되어 있는, 또 미세한 신호까지를 이렇게 떨려줄 수 있는 정전형으로 구사를 하려고 그랬던 게 이제 바로 정전형 헤드폰의 원리였던 겁니다. 자, 이 정전형 헤드폰 원리를 너무 좀 길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이 제품은 아까 말한 그런 나노 입자를 입혀서 그런 정전형의 좀 어떤 극한까지 가서 제작을 했던 한 방식이고요. 옆에 보면 옆에 이렇게 안에 진동판이 다 보여요, 이렇게.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진동판 자체가 되게 얇고 잘못하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중으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이만한 그리드라고 하죠. 그릴 같은 거. 굉장히 이제 얇은 그릴이 있는데, 그거 자체도 음의 울림을 이렇게, 이게 밖으로 울리지만 이걸 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아주 가는 굵기로, 또 가는 눈이 가늘게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깥쪽이 완전히 열려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라서 이 밖으로 울리는 울림을 최소한, 사람이 듣는 귀는 안쪽에 있지만 밖으로 울리는 울림을 그렇게 막으면 안 된다는 게 역시 지금 이 오픈형의 정전형 헤드폰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덜 가리려고 이 굉장히 선이 가늘어요. 그게 50미크론이라고 해요.
거의 머리카락보다 가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선들, 그런 격자로 이렇게 돼 있고, 이 바깥쪽에 이제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막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헤드폰은 뭐 헤드폰의 구조까지 이렇게 할 건 없고, 이 하이파이맨의 헤드폰은 전통적으로 이 2천만 원이 넘는 것까지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위에 이렇게 일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일반 철판을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얇은 철판을, 제가 처음에 이 회사 제품을 보고 아, 이거 좀 싸게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몇 년을 쓰다 보니까 다른 이거보다 비싼 제가 쓰는 그 4, 50만 원짜리 헤드폰 얘기예요. 아, 소비 자가는 한 7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들 걸 이렇게 머리에 써보면 편하긴 한데, 집에 와서 하이파이맨 헤드폰을 써보면 결국 이거 헤드폰 많이 써본 사람이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편해요. 오래 써도 이렇게 뭐, 사실 헤드폰이 거기까지 얘기할 거 아닌데, 이 턱을 이렇게 꽉 조이거나 볼을 이렇게 너무 밑에까지 내리고 와서 감싸가지고 턱이나 이런 관절 근육에 좀 30분 이상 쓰고 있으면은 굉장히 좀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게 좀 없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요 머리에 있는 요 지금 같은 이 핀이 이렇게 누르는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안 줘야 되는데, 그 방식을 잘 아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2천만 원이 넘는 샹그릴라에도 제가 쓰는 70만 원짜리와 똑같은 이런 헤드 그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만들어 있다는 거. 이 뒤에 앰프가 푸짐하죠. 이 전용 앰프, 샹그릴라 전용 앰프는 보통 이제 이 하이파이맨에서는 앰프라고도 부르고 에너자이저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 헤드폰의 전용 앰프이기 때문에 헤드폰에 에너지 공급해주는 그런 장치란 얘기죠. 특히 이 지금 샹그릴라 앰프는 진공관을 썼어요. 진공관이 보시면 알겠지만 헤드폰보다 저희가 좀 더 많을 수 있겠습니다. 그 초단의 6SN7, 6SN7은 그 뭐 하이파이 앰프들 진공관 써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초단이라고 해서 처음에 신호가 들어오는 거를 그거를 관리하는, 그걸 증폭하는 앰프기도 하지만, 그거를 실제 출력관, 증폭관에다가 그걸 울릴 만큼 전압을 높여주는 드라이브관으로도 쓰여요.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게 바로 6SN7인데요. 저거를 관을 바꾸면 소리가 또 많이 달라진다는 건 뭐 너무 당연하고요. 하여튼 6SN7을 4개를 쓰고 양쪽 채널에 2개씩인 거죠. 그리고 출력관이 300B,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굉장히 비싼 관이거든요. 300B 아시겠지만 웨스턴 일렉트릭에서 만든 그 전설의 전 진공관이잖아요. 한동안 생산이 끊겼었다가 중국으로 이제 생산 기지를 옮겨서 똑같은 품질 관리를 해가면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기도 하고, 다시 미국에서 제작도 하고 하는 관이, 하여튼 죽지 않는 관이 바로 300B입니다. 그 300B를 여기에 썼어요. 호화판이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앰프이고, 출력 트랜스는 순도 관계로 당연히 쓰질 않았다고 하고요. 좀 아까 본 이 볼륨이 굉장히, 우리 뭐 이게 디지털 볼륨을 쓰는 줄 아는데, 사실 이 지금 제품 가격대를 짐작해서 이제 대충 짐작할 수 있겠지만, 전부 그 소위 릴레이를 쓴, 우리가 아는 저항으로 다 가변 저항으로 하는 어테뉴에이팅 방식으로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단가가 무지하게 높죠. 볼륨이 음질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무슨 모양이랄까, 아주 Z차처럼 싹 이렇게 기울여지고 옆이 전부 방열 핀으로 만들었어요. 열도 따끈하게 납니다. 그렇게 된 디자인 뒤쪽에 보면 이 제품은 역시 입력 인터페이스도, 출력은 얘만 헤드폰만 꽂으면 되니까 2개를 뒀고, 입력 인터페이스가 RCA하고, 그러니까 밸런스 언밸런스 2개를 다 뒀어요. 그것도 굉장히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폰 앰프하고 헤드폰은 바로 앞에 있어야 되니까 앉은 자리 근처에, 감상하는 시청하는 자리 근처에 두고, 그다음에 소스는 뭐 CDP가 됐든 지금처럼, 오늘은 필름의 엘렉트라 DAC 통해서 연결을 했는데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전송을 할 수 있게 밸런스 입력까지 두는 것도 좀 굉장히 고급형의 특징이 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스트리밍으로 저 엘렉트라 DAC 통해서 시청을 했고요.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또
지금 저희 녹음처럼 소리를 녹음으로 못 들려드리니까 오늘은 좀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소리를 들어보면 소위 정전형 헤드폰을 쓴 정전형 막을 구조를 갖춘 헤드폰의 소리를 들어보면 좀 회사마다 조금씩 소리 차이는 있는데 이 하이파이맨의 이 정전형 이 6천만 원대 6천만 원 육박하는 가격대의 이 제품의 소리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스피커를 바로 귀에 가깝게 스피커하고 내 사이 거리가 멀어서 생기는 어떤 음의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압축해 놓은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게 각각을 2천만 원대 저기 그다음에 앰프가 3천만 원대라고 봤을 때 하이파이 쪽으로도 봐도 꽤 고급 기기들이라고 2천만 원짜리 스피커, 3천만 원짜리 앰프 그 정도면 꽤 고급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은 가격대의 그런 하이파이 시스템을 그대로 축소시켜서 좀 더 귀에 가깝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고 보면 거의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소리 자체가 울림이 소위 아주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소위 이 밀폐형으로 된 귀를 꽉 덮고 외부 소리가 안 들리게 된 헤드폰을 쓰면 소리가 굉장히 또렷하게 들리는, 처음에 그렇게 들으면 와, 내가 평소에 그게 뭐 시스템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냥 평소에 일반 스피커와 앰프를 써서 듣던 소리에서는 못 듣던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차음이 되니까 일단 그게 굉장히 큰 변화란 말이에요. 그건 대부분 외부 소리를 차단하는 데서 오는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려온다는 게 일단 큰데 문제는 거기서 들려야 될 소리까지 차단이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얘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전형의 장점을 이유로 외부 소리까지도 들리는, 원래 음악에 들려야 될 신호가 다 들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오케스트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저희 종종 들은 매그니피카트 같은 그런 합창과 코러스와 저희가 트론트하임 솔로이스트가 연주하는 건데 정확히 하면 트론트하임 솔리스트 10이라고 하죠. 그 합창, 코러스, 보이스, 어린 친구들이 어린 합창단, 소년 합창단과 솔로 여자 보컬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 합주가 나오는 이런 곡이 사실 굉장히 그 미세한 부분까지 재생하기가 가장 어려운 곡 중에 하나인데 스피커도 굉장히 어느 정도 등급이 돼야지 소리가 또 앰프하고 조합이 됐을 때 제 소리가 들리는 그런 시스템이 같은 음원으로 제가 지금 샹그릴라 시스템을 들어보면 아주 풋풋한 그런 어떤 질감 그대로 들린다면 다른 스피커하고 비교했을 때 마치 맨발로 잔디밭을 이렇게 딛고 있는 느낌? 땅에서 뭐가 울리는 느낌도 잘 이렇게 미세한 부분이 다 느껴질 것 같은, 땅 바닥에 뭐가 이렇게 기어가도 그 울림이 들리는, 내 바로 밑이 아니라도 그 이렇게 서서히 전해오는 느낌까지 들릴 듯한 요만한 무슨 변화라도 나한테 다 느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상태로 여자 보컬과 이 아주 청아한 보컬 합창단과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합주가 들어오면 아주 낱낱이 다 들린다는 게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냥 문자 그대로 야,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노래를 들려주려고 얘들은 작은 소리로 섞여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뒤쪽에 노래를 하고 있고 여자는 굉장히 열심히 노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케스트라들은 서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 채로 이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주고 있구나. 소리가 굉장히 흔한 말로 하면 이쁜 건데 조금 아까 말한 제가 맨발로 풀을 딛고 있던 잔디를 딛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그랬죠. 순도가 굉장히 높아요. 소위 녹음을 원래 여기까지였구나라는 게 잘 느껴져요. 아주 굉장히 고해상도의 스피커와 그다음에 귀를 피곤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아주 뛰어난 음질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런 품질을 갖춘 시스템으로 듣는 스피커와 비교하자면 그냥 컴팩트한 음상, 입체감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앞에 이렇게 너무 잘 그려져요. 그런 음상이 조금 그런 스피커들에 비해서 좀 작은 정도, 크기가 작지만 그만큼 또 가까워져 너무 또 선명하게 그 스피커에서는 안 보이는 선명함이 또 보인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제가 이 헤드폰에 어디 가서 얘기하다가 헤드폰의 장점, 헤드폰만의 장점 중에 하나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내가 앉은 자세로 스피커에서는 그냥 스피커를 똑바로 보면서 대면하고 들어야 되잖아요. 헤드폰은 누워서 들을 수가 있어요. 누워서 천장에서 이 빈 필하모닉이 쫙 펼쳐져서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는 장점이 바로 헤드폰에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가 하면
다이나믹은 혹시 좀 떨어지지 않을까? 밀폐형에 비해서. 굉장히 정확한 다이나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이나믹이 힘차기도 하지만 밀폐형에서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귀를 좀 아프게 하면서 좀 이건 좀 과하다 싶은 어느 정도의 소리의 소음을 넘어가는 수준이 여기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실제 소리에 가까운 그런 팀파니 소리, 그런 다이나믹이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플랜드의 보통 사람들이 한 팡파르 저희 자주 듣는 그 곡을 들어보면 땅 처음에 칠 때 땅 땅 그 소리가 굉장히 아주 귀에 힘차게 울려오면서 이거는 어디서 인위적으로 만든 녹음이라기보다 바로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녹음하는 그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에 좀 더 가까워요. 박진감이 뭐라 그럴까? 이 소위 흔히 저기 박진감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다이나믹의 종류도 손에 땀을 쥐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 내가 지금 내 목소리도 저 사람이 듣고 있을 수 있다라는 느낌,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까지 드는 그런 순간까지도 지금 헤드폰으로 들어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그게 좀 스피커랑은 좀 많이 다른 부분이에요. 스피커는 좀 더 큰 울림으로 뭐 이렇게 음파가 오는 이런 느낌은 좀 더 헤드폰보다는 더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런 느낌까지 온몸을 울리는 진동은 없지만 귀에서 그런 걸 다 느끼게 해주고 좀 더 정교한 그 스피커에서는 못 들었던 그런 아주 작은 떨림까지도 원래 여기에 이 보통 사람들의 팡파르가 이제 중간에 그 징도 같이 친다 그랬잖아. 팀파니하고 징을 같이 치는데 그 징 소리가 쭉 이렇게 미세한 부분까지 계속 울리게 돼요. 아주 조금씩 사라지는 거거든요. 멈추진 않고 그냥 사라질 때까지 들리는데 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떨림까지. 그게 아주 굉장히 그래서 감동적이고 손에 땀을 주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관악기가 바라라 따라라 나오면 그 울림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샹그릴라 헤드폰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시스템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높은 음이 쫙 뻗어도 이거보다 좀 가격대가 낮거나 밀폐형의 방식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헤드폰에서 귀를 좀 이렇게 고음 끝까지 올라가거나 음압에 이렇게 에너지가 좀 강해지는 음압이 좀 높아질 때 귀를 좀 피곤하게 해요. 선명하고 어디서 왜곡이 끼진 않지만 그게 굉장히 좀 듣기 안 좋은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얘는 아까 제가 풀밭 위에 맨발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편해요. 편하고 기분이 좋아요. 듣는 동안 계속. 녹음을 잘못하지 않는 한 녹음이 내 이걸 듣는 사람 기분을 나쁘게 하겠다. 이렇게 녹음을 하지 않는 한은 그 음악이 들리면서 기분이 좋게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6천만 원 급의 헤드폰, 흔치 않은 스위스하고 우리나라 두 곳에서밖에 들을 수 없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들어봤습니다. 저랑 같은 기회를 빨리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거 위치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또 이 회사가 이 시스템을 이렇게 상시 개방을 하는 게 아니고 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또 만지다가 또 망가지면은 또 물어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호 차원이나 또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아이템이라서 시청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그런 걸 좀 알고 가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사지 않더라도 이 제품이 안 보이기 전에 꼭 들어봐야 되겠다는 분들은 와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전역 근처에서 들어볼 수 있다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하이파이맨의 플래그십인 샹그릴라 앰프와 300B와 S6SN7을 이렇게 우람하게 갖춘 모양도 정말 멋있는 테이블 모양으로 만든 이 앰프와 헤드폰 이 조합으로 시청을 해봤습니다. 샹그릴라는 사람들의 요청도 많고 자사에서 의지도 발동을 해서 아까 말한 서스바라 이런 그 미국에서 A 플러스 등급에 있는 제품의 하나 밑으로 샹그릴라 주니어를 만들었어요. 모양은 다릅니다. 헤드폰도 다르고 앰프도 좀 달라요. 거기는 6SN7만으로 드라이브 하게 돼 있는 그렇게 제작이 돼 있던데 그 제품도 있습니다. 그 제품도 아마 볼 수 있는데 여하튼 그거는 뭐 좀 더 지금보다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날이 좀 그런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이 제품, 이 플래그십은 시청 자체도 이렇게 흔치 않으니까 꼭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샹그릴라 앰프 굉장히 좀 흔치 않은 이 제품을 들어보러 왔는데 소리를 못 들려서 좀 녹음으로 못 들려드리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저 혼자 잘 듣고 열심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또 종종 이런 제품들도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심 있거나 같이 공유하면 재밌을 만한 얘기.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